네, 이제 챕터 15 위양이장 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상치 못한 먹방을 보셔가지고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이었어요. 배고프시라고. 오늘 저희 사무실 한 분이 생일이셔가지고 케이크 남았길래 지금 밤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조용한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먹을 겸 먹방 하면서 여러분의 염장을 긁을 겸 해가지고 한번 먹어봤습니다. 혹시라도 먹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셨던 하신 분이 계셨다고 한다면 널리 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5 위양기장 금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험 너무 자주 나오고요. 이미 한번 기출됐지만 너무 옛날 얘기예요. 2010년도 기출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2016년도 행시, 그 다음에 2000 행시 나왔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노무사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삼지전자 사례 위에 이제 판례 이제 보이시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인인 보너스라는 게 나왔어요. 사인인 보너스의 법적 성격과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인인 보너스 연수비 반환 약정 나오면요, 여러분은 그 논의의 주소를 찾아가셔야 돼요. 주소가 뭐냐? 법에 아무리 들여다본다 하더라도요, 연수비 반환 약정과 관련된 규정이나 사인인 보너스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위약 예정 금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의 보시겠어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게요, 위약 예정 금지를 통해 가지고요, 만약에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는 위약 벌내나 또는 손해배상액 이제 손해배상해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것 금지시키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러면 강제 근로가 돼야 안 돼요. 여기에 강제 근로하고 이제 맞물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습니다. 이런 위약 예정 금지하는 취지는요, 근로자를 강제적으로 근로관계에 구속시키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이에요. 그 강제 근로 금지도 저희 강제 근로를 막기 위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요, 위약금 예정 계약 체결 금지, 그 다음에 손해배상 예정 계약 체결 금지, 이것들 뭐 이게 손해배상액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든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이든지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손해배상은요, 그 두 가지밖에는 나온 근거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불법행위와 하나는 채무불이행, 이 두 가지만 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민법이. 따라서 이 두 가지 손해배상은 항상 뭐로 인한 손해배상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불법행위든지 채무불이행이든지 모두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제3자와의 위약금 예정 계약도 마찬가지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신원보증 계약 같은 경우는 유효하지만 지금 신원보증 계약은 상당히 많이 없어졌죠. 이렇게 지금 옛날엔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연수 교육비용 반환 약정의 유효성. 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뭐냐? 연수 그리고 이제 뭘 배우러 이제 뭐 다른 나라에 보낼 때요. 어떤 기술 배우러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항상 계약을 체결할 때 보낼 때 그 비용을 회사에서 되겠다. 하지만 넌 갔다 와가지고 뭐 10년 동안 일해야 돼. 만약에 10년 동안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연수에 보낸 그 비용의 100을 배상하라. 뭐 아니면 뭐 과도한 금액을 반환해야 된다. 손해배상금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런 약정을 체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약정이 유효한 경우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나눠 가지고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따라서 이걸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점 보실게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수 또는 교육훈련을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반환한다는 취지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 이런 약정의 위약 예정 이런 약정이 위약 예정에 해당되고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그 연수비 반환의 범위 만약에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 반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그 이게 약수령으로 나오면요 유효성 나오고 약수령이든 서술령이든 나오면 문제점 쓰시고 자 이것이 금지되는 위약 예정인지 여부 그 다음에 다음 금지되지 않는 위약이 예정인지 여부 이걸 나눠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약령이 무조건 강제 근로가 되어가지고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보통 실비가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먼저 금지되는 위약 예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응 R&T 사례 보신 것처럼 자 원고회사는 일부 일본의 도카이사와 방진고무 요거는 이제 진동을 방지하는 것 이런 고무가 있어요. 이게 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차 특히나 디젤 차 같은 경우 여러분 타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이때 디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음이 커져요. 굉장히 커지고 진동이 세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무가 따라서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엔진 고장이 아니에요. 그 덜덜덜 거리는 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덜덜덜 거리는 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세월이 가다 보면 따라요. 그래서 이게 그 고무가 즉 어떤 고무? 방진 고무, 진동을 방지하는 멈춰주는 고무가 따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방진 고무가 이제 기술적으로 덜 딸고 그 다음에 가볍고 이래야만 그 차가 되게 좋은 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차는 승차감이 좋다 뭡니까 조용하다는 거잖아요. 방진 고무가 좋은 재질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어떤 차는 타보니까 탱크더라 이것은 방진 고무가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약간 좀 저급인 그런 고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기술 제휴 계약 체결을 했고요. 원고 회사에 입사한 피고가 이런 개발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원고 피고 간에 자 영업 비밀 뭐 보호 계약 있고 그다음에 10년간 근무 약정 계약 이게 이런 게 문제되죠. 10년간 억지로 근무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5억 약정 이행금을 하고요. 만약에 10년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억 반환한다. 얼마입니까? 10억 반환하라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5억을 이행했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아마 5억을 뭐 임금을 분산한 식으로 뭐 주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원래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진 않아요. 5억을 실제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단 말입니다. 피고는요 2001년도 10월 9일부터 3년도 2003년도 12월 26일까지 11번에 걸쳐서 총 243일 동안에 도카이 일본에 건너갔어요. 가가지고 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들어간 총 비용이 2,700만원 정도가 지출됐어요. 그런데요 갔다 와서 글쎄 헤드헌팅 업체로 이제 소개받아가지고 이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직한 회사가 방진 고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예요. 자, 이 원래 원고 회사였던 것처럼 방진 고무를 이렇게 생산, 파는 이런 회사는 아니고요. 다만 이 방진 고무를 사다가 제품을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두 번 그 방진 고무하고 서로 같이 양립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것이죠. 방진 고무 제품에다가 자기 제품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는 완성된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로 이적되고 그런 회사로 이적한 거였죠. 자 원고 회사는 피고가 그 영업비밀 보호계약 위반했고 10년간 근무약정계약 위반했기 때문에 여기 반했기 때문에 10억 원 달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예비적으로 이걸 10억 다 인정하지 않을 걸 미리 예상했는지 그 중에서 1억 원만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금지되는 위약 결정에 해당되는 그 사례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런 경우에 그 다음번 암기에 쓰셔야 돼요.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단 소정의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일단 무조건 지급하라는 것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약정이 의무 재직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반환 취지 임금 같은 경우도 안 준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연수나 교육훈련 명목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한 경우, 이런 경우 미국에 연수 보내놓고서는 미국의 바이어를 만나게 하고 실제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연수는 어떤 그 학교 간다거나 이렇게 학교처럼 뭐 배우는 역할만 해야 되는데 회사 일을 고스란히 시켰단 말입니다. 이거는 임금을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 이런 이 근로제공에 해당되는 경우 요거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위약 예정 금지, 금지되는 위약 예정 금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금기법 제20조에 반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반면 금지되지 않는 위약 예정인 경우가 있어요. 즉 사용자 근로자가 체결한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지금 교육훈련 받기 위한 어떤 여러 강사료, 강의료 또는 거기에 생활비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을 사실 이거는 근로자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위하는데 원래 근로자가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미리 내준단 말입니다. 그 근로자를 위해서 우선 지출하고 의무 지출 기간 후에는 그 상한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 금액이 과다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해서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경우, 자 원래 같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사용자도 일부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냥 근로자 부분까지 다 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원래 근로자 부담 부분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사용자가 일부 지출했으니까 그 돈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일 경우에 그때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대응 R&T 사례 같은 경우는 뭐 근로기간 이제 채우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묻거나 따지도 않고 10억 달라고 하는 이런 거였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금지된 경우와 금지되지 않는 위약 예정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여러분이 쭉 쓰셔야 돼요. 암기에 쓰시는 것입니다. 자, 연수비 반환 약정의 범위, 이렇게 연수비 반환 약정이 만약에 유효한 경우예요. 유효한 경우. 무효인 경우는요, 반환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의무 재직기간 도중에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수비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상환할 범위는 뭐냐? 자, 즉 연수에 소요된 비용이다. 이렇게 뭡니까? 실비에 실비 반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타회사로부터 파견 형식으로 교육훈련은 행해지면서 파견된 타회사로부터 그 대가 수령한 금품이나 정상급여 이런 것들은 상환할 범위가 아니다. 왜냐? 급여잖아요. 급여. 임금이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연수에 소요된 비용, 즉 실비만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판례인 사인인 보너스. 이게 사인하면서 사인을 위해 사인 대가로 그냥 돈 주는 거예요. 추신수 같은 경우 이적하는 그 대가로서 그냥 곧바로 돈 주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로자가 채용 합의서에 사인할 때 그 사인인 보너스를 이제 사인할 때 주는 보너스, 아이고 우리 회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는 돈, 이게 바로 사인인 보너스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왜 맞아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으시니까. 저도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냥 사인만 했다 해서 돈 듬뿍 주는 경우를 상상도 못 해봤기 때문에 약간 좀 어색해요. 하지만 이제 운동선수나 연예인 이런 분들은 사인인 보너스 많이 받으시죠. 그렇습니다. 그 반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인인 보너스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문제된다. 나아가서 이런 법적 성질에 비추어서 반환 청구 정당한지 여부도 문제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서 문제점에 써주셔야 돼요. 첫 번째, 사인인 보너스의 법적 성질, 그 다음에 이런 반환 청구의 정당성인 것입니다. 자, 여기는 사인인 보너스 의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의의. 사인인 보너스를 한다는 것은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로 이제 경력 있는 운동선수가 되겠죠. 이런 전문 인력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 이것을 사인인 보너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일회성이에요. 그냥 사인하면서 단번에 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법적 성질. 삼지전지 사례입니다. 자, 원고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연료전지 분야 유경험자로서 삼성 SDI 근무가 있던 피고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합의를 아래와 같이 했어요. 자, 직위 있고 연봉. 자, 7천만 원. 연봉이라는 게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임금이 있고
별도로 사인인 보너스,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인인 보너스가 있어요. 얼마입니까? 실수령액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하한 이 사인인 보너스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여기 별도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보장. 원고는 피고를 7년간 고용보장한다. 즉 우리 여기 피고가 누굽니까? 근로자예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7년간 고용하고 피고는 원고에 최소 7년간 근무를 보장한다. 피고도 7년간은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피고는 원고와 7년간 같이 근무를 약속했죠. 그리고 이러한 여기에 대해서 사인인 보너스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2개월 만에 그 회사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퇴사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뭐야 7년간 근무하기로 하고 사인인 보너스 받았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인인 보너스 돌려달라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에요. 원고 회사는 이 위 약정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했던 비용, 즉 실내이익 배상으로서 원천징수 세액과 피고에게 실제 지급한 사인 보너스 합계액 1억 원, 총 토탈해서 1억 2천만 원 정도인가 보죠. 1억 2,800만 원 정도, 1억 2,821만 원 정도 이런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그 7년간 근무 기간에 해당되는 임금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사인인 보너스 요 자체는 이게 뭐냐? 성질이 사인만 함으로써 주는 실제 의미의 사인인 보너스가 아니었다. 이것은 임금의 선급, 즉 임금을 잘라가지고 미리 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약간 말이 안 되죠. 왜냐? 아까 임금은 별도로 있었잖아요. 연봉 별도로 있었고 별도 사인인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인인 보너스를 임금을 나눠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약간 좀 궁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고는 글쎄 사용자 편을 들어줍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하고요. 근로자 손을 들어주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사인인 보너스는 한편으로는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 자체에 대한 대가 성질을 볼 수 있다. 즉 근로계약 체결 그 자체라는 거고, 암기 동그라미 그 자체에 대한 대가다. 일회성이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체결 자체에 대한 대가 성질에 더 나아가 자, 이직 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그 다음에 임금으로서 선급도 함께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판례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전자의 경우, 즉 일회성 대가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요 둘 중에 보자는 거예요. 1번인지 2번인지 보자는 거예요. 전자의 경우라 한다면 근로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이때는 반환 청구 못한다는 거예요. 근로자 등이 비록 약정 근무 기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반대급분이 이행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즉 근로자는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반대급부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 돈 달라 못한다는 것이에요. 즉 사인인 보너스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이렇게 그 자체 일회성 대가라는 것, 이벤트성 지급할 금원이라는 그거 하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임금의 선급이라는 이제 의미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안에 봐서 1번인지 2번인지 갈라봐라, 판단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일 경우에는 사인만 했으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달라 하지 마. 2번일 경우에는 달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1번이냐 사인인 보너스가 1번이냐 2번이냐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판례가. 자, 판단 기준 뭡니까? 제가 두 문자 암기했습니다. 두 문자는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암기 할 수 있게끔 이런 문자를 만들어봤어요. 자, 판단 기준은 동경의 관문이다. 목관문이다. 선생님, 목관문이 목이 뭐예요? 몰라 나도. 그거 묻지 마세요. 그냥 암기하기 쉽게 제가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동경의 목관문이다. 이렇게 그냥 암기하세요. 동경의 관문인데 목이 그냥 끼어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동경의 목관문. 이게 뭡니까? 판단 기준은 첫 번째, 해당 계약이 체결된 그 다음에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그 다음에 의사, 여기 의잖아, 그 다음에 거래 관행, 관행입니다. 그 다음에 문헌에 기재되는 내용, 문헌입니다. 계약서 계약서의 특정 기간 동안에 전속근무 조건으로 사인인 보너스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에 반환한다는 등의 직접적인 문헌이 있을 경우에 이때는 반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 고려해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 뭐라고요? 사인 보너스의 판단 기준은 동경의 목관문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거 다 언제 암기하고 있습니까? 이거 암기하시는 거 시간 낭비예요. 동경의 목관문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렇게 쓰면 완벽합니다. 자, 검토 채용 합의서에는 일정 기간 전속 근무를 조건으로 사인인 보너스 지급한다거나 근로자가 약정 근무 기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이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냐거나 채용 합의서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 근무 시간과 고용 보장 기간을 일정 기간 약정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 찾기 어렵다. 그 다음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장기간 근무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이유 설명하지 않았다. 7년 동안 근무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 왜 7년이냐 이 얘기예요. 실제 판례도 물어요. 왜 7년이야? 1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왜 7년이야? 그럼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약정당 시 갑에게 약정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사인인 보너스 반환해야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고요. 문헌도 없고요. 이렇기 때문에 따라서 두 번째 임금의 선급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뭐예요? 1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일회성 대가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근로자 승소, 사용자 그 반환 청구 기각입니다. 자, 이런 것들 금기법 20조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이하 판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